뭐 전남도 그렇지만 뭐 전북 다 이제 전라도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 제가 여행을 가면 강원도도 안 가고 뭐 경상도, 부산 이런 데는 안 가고 매번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남을 가거나 여수 가거나 아니면은 뭐 전북 가거나 막 이래요. 근데 저는 호남이 진짜 발전했으면 좋겠거든요. 호남 발전하는 거 좋단 말이야. 근데 아니 정청래 당대표가 되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갑자기 막 사업부지 막 협의 취득하고 강제 수용하고 막 속도 내라고 했는데 갑자기 8월 17일 날 정청래 뭐 이렇게 정청래 당대표는 정청래 이렇게 되면 갑자기 호남 말고 전북 아니면은 호남 갈 거 포항 갖다 주자. 호남 갈 거 저기 뭐 이렇게 갈까 주자. 뭐 이런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호남 분들이 조금 이렇게 정청래가 되면은 당연히 저걸 더 잘하겠죠. 저걸 더 잘하겠죠. 그냥 지금은 이거 광주 전남 분들은 논하신 거예요. 누가 와도 호남을 발전시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보고 호남에서 이제 뭐 김민석 총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론이 높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살짝은 조금 의아하고 아직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아직 안 했으니까 이번 주 안에는 하겠죠. 이번 주 안에는 할 건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막 투투투투투 하면서 막 투투투투투투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보면서 막 헬기 봐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정청래 대표를 하면 저거 안 한다는 건가? 그래서 지금 광주 군공항 가가지고 무슨 이제 자기가 한 것처럼 나 대선 나가는 줄 알았잖아요. 대선 나가는 줄. 의식의 흐름 따라 이제 자연스럽죠? 오늘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응?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 김민석 총리의 그 심리를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때 이거랑 같이. 이거랑 같이. 제가 저번에 우리 방송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김민석,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이것만, 하는데, 지금 이제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남 탓을 잘한다. 자기 이익이 지금 뭔가 이렇게 엇갈리다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사람이 굉장히 남 탓으로 이제 좀 일관되고 솔직히 조금 굉장히 표독스러운 단어를 잘 쓰더라.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분석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노무현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협상 테이블을 발로 차고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가 일회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일회성이냐? 뭐, 이러면서, 노무현 불안해서 정몽준한테가.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도 노무현을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철새 정치인이라는 단어가 김민석 때문에 이제 뭐 발생을 했다? 뭐 그런 뭐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또 정치 재개를 하면서, 끝나면서도 또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노무현 탓을 하고, 계속 남 탓을 하더라고요. 남 탓을 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당대표 선거를 나가면 자기가 당대표를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정청래밖에 없더라고요. 정청래밖에 없더라고. 제가 정청래 겨냥해서. 근데 웃긴 거. 여러분, 이거 제가 또 심리 분석을 해드릴게요. 김민석, 정청래 겨냥해서 자기 정치 패가 당을 혼선에 빠뜨렸다면서 네거티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네거티브가 아니래요. 아니, 자기가 막 욕을 다 했어. 오늘 거의 뭐 욕설 없이 욕을 다 했어요. 쌍욕만 안 해서 욕을 다 했어. 근데 그건 자기 네거티브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웃긴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정치적 토론과 논쟁 피하면 안 된다 말한 것과 네거티브는 다르다고 하면서, 그 정청래 대표는 자기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냥 무시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대요. 그러면서 출마 선언에서는 한마디도 네거티브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욕은 다 해놓고 이 네거티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김대중
보세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역대 당의 지도자들 이러면서 이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뺀 거죠. 그러면서 건전한 방향을 위한 정책 토론을 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네거티브랑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네거티브랑 네거티브는 다 했다 오늘. 네거티브랑 네거티브는 다 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듯이 이런 겁니다. 이제 슬슬 자기가 설 공간이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책임감이 없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책임 없는 사람을 좀 싫어해요. 자기가 어쨌든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했고 또 자기가 다 해. 자기가 다 했어. 다 했는데 갑자기 막 남 탓을 해요. 자기 책임인데 자기가 다 했는데 근데 여러분 작년 8월인가요? 작년 8, 9월에 당정청 협의회 만들어서 그 당정청 협의회 만들어가지고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매주 동안 당이랑 총리랑 맨날 이렇게 강훈식 비서실장 와가지고 맨날 당정청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같이 그러니까 국정 파트너가 대통령도 있지만 그거를 같이 했던 사람이 국무총리 김민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동안 만약에 그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이라든지 1인 1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그 합당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조차 안 했으면 사실은 되게 좀 더 이재명 대통령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참 이렇게 저는 그때 매일매일 그 기사를 다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늘 이제 제가 제 방송도 있지만 다른 방송도 이제 나가기 위해서는 저만큼 사실 뉴스를 외신부터 다 뒤져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24시간 뉴스 보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문제는 거기서 만들지 않았어요. 강득구, 이현주, 한준호 이런 사람들이 스무스하게 갈 거를 전부 다 뒤집어가지고 막 문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는 다 정청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필필님 저런 단어는 필필님 죄명, 찢 저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저런 건 일베 용어라고 했죠. 저런 것들은 제가 차단을 합니다. 어디 갔냐? 저런 것들은 꼴보기 싫어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이제 제가 필필 아까 언뜻 봤는데 그래서 제가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김민석 총리가 이제 뭔가 쫄리는 거죠. 뭔가 쫄리지 않고서야 저럴 리 없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진을 잠시만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 추미애 대표를 만났더라고요. 경기도를 가서 추미애 대표를 만나서 했습니다. 제가 이건 잠깐 사진을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어디 갔냐? 사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오늘 그러니까 그 김민석 총리가 심지어는 자기 출마 선언을 할 때 정청래 대표를 욕을 했는데 어디 갔냐? 정청래 대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추미애 대표를 이제 만났어요. 추미애 대표를 만났어요. 그래서 추미애가 민세 복귀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겁니다. 이제 뭐 좋은 관계들이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탐욕하기 전에는 다 좋은 관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탐욕이 오기 전에는 왜냐면 그때 이제 그 당대표 때 뭐냐면은 추미애 대표 때 이제 대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동교동이 국민의당으로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근처 사람도 다시 모을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저런 이유들로 알받기도 했고 알받기 했는 것도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은 맨날 보여드릴 거예요. 어디 갔냐? 알받기 어디 갔지? 알받기가 없다. 알받기 어디 갔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그 호남은 이제 제가 표 분석을 좀 하면, 호남은 이제 둘 다 전북 출신이고, 이렇기 때문에, 호남은 뭐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반반이나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뭐, 그러고 뭐,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추미애 대표 지지나 뭐 이런 것처럼 보면은 저는 광주 전남도 사실 저 그 느낌상으로는 저번 그 당대표 선거보다 한 조금 적게 나올 수는 있어도 그 팍 질 것 같진 않거든요. 호남, 광주, 전남도. 그리고 전북도 마찬가지. 전북도 마찬가지. 그리고 전북은 사실 저 광주, 전남만 막 이렇게 막 김민석 총리 막 앞장세워서 뭐 이런 거 보면은 조금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지금 3분의 1이, 박종수님 감사합니다. 이재명, 김민석은 주식 문제로 공 망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머지않아. 주식 걱정되죠? 제가 저번부터 잇몸 드러내고 웃지 말라고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 조사는 아니더라고요. 뭐 지켜볼 문제입니다.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고, 여러분, 제가 아직 정청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 제가 이제 또 시작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출마 선언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저도 이제 그냥 미루고 있어요.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병태와 국무총리로서 같이 일을 했다. 같이 인사제청권자랑 인사권자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보통은 거의 내각의 거의 모든 인사제청권자는 사실 국무총리죠. 뭐 이재명 대통령이 시켜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면서 국무총리로서 그런 쓰레기 인사를 하나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이병태 책임에서는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현주 이건태 지금 이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정치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하느냐를 반드시 같이 봐야 된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뭐 측근이라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수준이 낮고 질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과 같이 김민석 총리를 할 때부터 김민석 주변에 누가 있느냐를 봤을 때 오늘 그 같이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름만 읽겠습니다. 이름만 읽겠습니다. 오늘 그 당대표 출마 선언 하는데, 출마 선언하는데 같이 거기서 이제 했던 사람들, 지금 같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건태와 지금, 여기 있다. 신정훈, 김원희, 정진욱, 박균택, 전진숙, 조계원, 김문수, 김영록, 안도걸, 울산, 김태선, 그 다음에 염태영, 이건태, 박성준, 황정아, 장종태, 박범계, 이훈기, 이용우, 김용, 최혁진. 최혁진 의원은 무소속인데 왜 여기 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쭉 보면은 정진욱 의원도 사실은 엄청 형편없더라고요. 죄송한데. 내가 이제 근래 나오는 이제 솔직히 얘기는 다, 그러니까 막 목소리를 듣고 막 그러고 싶진 않고, 워딩 나오는 거 보면 너는 족족이 예술이 더 많냐? 어떡하면 좋냐?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고, 그랬어요. 그냥 뭐, 그러고, 지금 이건태, 박범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김용,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나가리인데. 돼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주변 인사가 엉망진창이다. 어떻게 저렇게 패급들이 저기 막 둘러싸고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더 걱정했던 거는 심지어는 친윤 범죄 권사들 중에서 B급만, 굉장히 질 떨어지는 사람들만 뭐 주워다가 저렇게 고위직을 줬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김민석 의원이 저 얘기했던 저 내용들 보잖아요. 저 내용들은 이재명보다 더 나빠. 이재명의 하위 호환이야.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당 장악한다고 이제 김민석 당대표를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면은 진짜 기가 막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혁신당 대표 누굴 뽑아야 하냐? 신장식? 신장식 의원이 자강을 엄청 하려고 하시더만요. 신장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약간 조금 하면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조국 대표 그 개소식에 갔었잖아요. 조국 대표 개소식 갔는데 아니 도대체 이제 그 김용남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 개소식을 갔는데 그 이제 그 신장식 의원이 이렇게 되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렇게 다 에스코트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다 잘 챙겨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신장식 의원은 예전에 이제 라디오 방송하실 때도 같이 출연해서 본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는 분이 박은정 의원은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장식 의원 뭐 그 나머지 의원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하필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이제 밑에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올라고 내려가고 같이 계단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같이 계단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그래도 제가 작은 당을 해봤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을 해봤는데 진짜 작은 당은 완전 개판인데 그래도 그 조국혁신당은 또 좋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이제 우리 진짜 국민의당은 진짜 희한한 사람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그리고 제가 진짜 이재명 대통령 너무 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인사도 지금 큰일 났고 검찰개혁도 큰일 났고 큰일 났다 이러니까는 지금 뭐 검찰개혁이나 주된 문제에서는 싸워서라도 관철시켜야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하면서 막 그랬죠. 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그 정무감각 필요 없이 기억하자고만 막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죠. 몇 분 나오시나요? 그렇군요. 그래서 틈새 마케팅. 여러분, 그러니까 백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들 있잖아요. 누가 이제 호미로 밭을 간다. 밭을 가는데, 이제 윤석열 한번 트랙터로 확 가잖아. 따라따라란 하면서 이제 이제 트랙터로 한번 밭을 갈기 시작하면은 열심히 이제 뭐 호미로 밭을 간 거랑 차이가 엄청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끝나고 나면은 정말 제가 지금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되게 아사리판을 이제 한 거죠. 선거운동 때 궁금했어요. 국민의힘 시절 때 성우님께서 진보를 선택하신 계기가 뭔가. 그게 아니라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요청이 안 든 게 박원순 시장의 이제 두 번째, 박원순 시장님 두 번째 선거 캠프 때 제가 이제 공보 기획으로 와달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했고요. 거의 다 이제, 있다가 저는 이제 보통 선거 캠프, 정말 선거 때 차출이 돼가지고 제가 당으로 간 건 아니고, 근데 그쯤 돼가지고 이제 제 페이스북이 문제예요,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문제인 게 뭐냐면,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당신 글을 오래 봤는데, 이제 선거 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만나돼가지고 난 그 사람 사기꾼인 줄 알고 이상한 사람인가? 왜 보자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했죠. 막 그때 4, 5살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왜 보자 그러지? 하면서 근데도 제가 약간 보니까는 뭐 당 대변인이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뭐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박원순 캠프에 이제 합류를 했었고. 그 다음에, 끝나고는 730 그때 이제 재보궐 때 이제 뭐 한다 하고 뭐 이래저래 했었고. 그러고 저는 사실 그때 바로 뭐 당 활동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제가 그냥 창업을 했어요.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회사를 이제 뭐 만들어서 막 그런 뭐 디자인하고 막 이런 저런 것들 막 뭐 컨설팅하고 뭐 그런 것도 이제 1, 2년 했는데 또 누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던가 페이스북으로 누가 또 이제 메시지가 온 거예요. 뭐 변호사인데 저를 이제 제가 글을 오래 봤는데 뭐 좀 이렇게 같이 상의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래가지고 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데 뭐 얼굴이 알려져 있는 뭐 변호사래요. 그래가지고 심심한데 뭐 얘기를 해볼까 하고 나갔더니 이제 그때 이제 천정배 대표가 뭐 이렇게 국민회의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거에서 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거기 갔더니 예전에 이제 우희종 교수님,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님은 제가 대학교 2학년부터 알았던 분이고, 그래서 그분도 가 계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뭐 중국 출장을 자주 왔으니까 뭐 샹하이도 갔고, 뭐 심양도 갔고, 베이징도 갔고, 계속 이제 출장이 그래도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샹하이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합당을 했더라고요. 안철수 당이랑. 그래가지고, 안철수 당에 간 거예요. 그렇게 했다가, 조국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제가 이 부분들은 유시민 장관의 ABC론 얘기할 때 이제 쭉 얘기했죠. 그럼 처음엔 조국 대표가 잘못한 거 아닌가? 하도 뉴스가 그러니까.
그러고 제가 그때 이제 뭐 어떤 뭐 그 같이 했던 사람들이 막 새벽 4시까지 통곡을 하면서 지금은 민주당이 진보의 위선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뭐 갈 곳이 그 미래통합당밖에 없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혼자 움직일 수가 없고 제 주변 분들이 다 갖고 그때 정병국 의원도 좋은 분이에요. 정병국 의원은 정병국 의원이 탄핵을 강을 건너고 박근혜 같은 거랑 더 이상 역사를 단절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갔다 보니까는 와, 씨, 극우 또라이들은 실제로 봤잖아요. 근데 들어가니까 저보고 이제 빨갱이 새끼 들어왔다고. 빨갱이 새끼 들어왔다고. 빨갱이 새끼 들어왔다고 하는데 내 손에 고발사주, 고발장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어나 하고 이제, 아, 진짜, 오프라인에서 전두환이 잘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서울대 교수 이런 사람들 앉아가지고. 내가, 와, 이상한 날 앨리스인가?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얼른 나온 거죠. 그리고 1년 반 뒤에, 갑자기 이제 그 뭐 기자랑 밥 먹다가 텔레그램 보니까 갑자기 이제 윤석열이 보낸 고발장이 있었던 거죠. 그 기자가 갑자기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발 사주가 일어난 거고. 저희 약간 브리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3회 길이나 다 안다 했잖아요. 망한다고. 3회 길 촬영을 하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또 외연 확장을 계속 하겠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3회 길 얘기를 한 거 되게 뿌듯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훈식이 형.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야, 손학규의 피가 어디 가지 않는구나. 손학규 DNA는 진짜 무서운 DNA다. 만덕산 DNA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진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앉아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병태도 시끄러우니까 잘랐지.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잘못했다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병태 인사에 대해서 사과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과를 안 해요. 인사 참사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해요. 이해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뭐, 파란 나라 만들 수 없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파란 나라. 네, 파란 나라 만들 수 없지 않냐.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그때 막 윤호개 막 하고 야 내가 널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막말하고 막 막 비리들 계속 파헤치고 이러는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파란 나라 만들 수 없지 않냐고 이랬는데도 다음날 계속 이제 폭언 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고는 그냥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고 끝이에요. 사과도 안 했어요. 사과도 안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검찰이 다 나쁘냐, 뭐 이런 소리를 하다가, 검찰청법 폐지랑 이제 다 통과시키면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누구지? 그거 한 거예요. 이병태 임명한 거예요. 생각 다 고쳐먹었다. 근데 이것도 안 했죠. 그리고 A, B, C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막스 베버 타령하면서 유시민 장관은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자신들이 강행을 했어요. 다 반대를 했는데. 이상한 사람인 줄 다 반대를 했는데. 다 반대해놓고 나서 봤는데도 그냥 나가. 이러고 끝이에요. 그러고는 외연 확장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습관입니다. 국민한테 되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총리급 인사잖아요. 총리급 인사를 갖다가 국무총리는 사실 국회 인준을 받거든요. 청문회하고. 사실 장관급 인사를 대통령이 하는데 장관급 인사도 이제 몇 명 있죠. 근데 장관급 인사가 예를 들면 검찰총장도 장관급 인사라서 이 사람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국무총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하고 대통령이 그냥 재가를 하면은 반대를 하더라도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국무총리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고 사실 국회의 동의가 과반이 되지 않으면 이게 인준이 안 돼요. 그래서 임명을 못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급으로 격상을 시켜놓고는 그냥 그렇게 막대 먹은 인간을 그냥 총리급으로 그냥 인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우리가 다 동의했던 사람이 이런 사건 나면은 그래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말리고 했는데도 지금 뭐 어쩌라고 없어.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제 나이에 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치인들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필 최고위원 할 때 박근혜 탄핵을 했고, 제가 하필 지나가지고 다음 대선 때 윤석열 고발 사주를 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해오면서 제가 진짜 무슨 코난도 아니고
저희 엄마도 되게 너 팔자는 어떻게 그렇길래 그렇게 신기한 그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 다 봤는데, 정치인들이 정말 빨리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인사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끝엔 다 비극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방송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2,800명 안에 저 들어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윤석열이 내란 중에가 윤석열이 만약에 최상병 사건에서 만약에 최상병 사건이 비극이죠. 그 정말 20살 된 그 친구가 그렇게 예쁜 나이에 그렇게 막 죽으면, 군대에 가가지고 죽으면 얼마나 진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대민 지원 나갔다가 이렇게 뭐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일개 병사일 수도 있지만 그 병사에 대해서 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울고 너무 죄송하다. 군 통수권자로서 이렇게 귀한 이 그 장병 하나를 이렇게 희생시킨 거에 너무 죄송하다. 이러고 사과를 이렇게 하고 군 그 부모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죄송하다고 찾아가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문 가고 화한 보내고 이랬으면은 그 최상병 특검을 했을까요? 안 했죠.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최상병 특검도 그 사실 사과 한마디를 잘했으면 그렇게 비하가 안 되는데, 막 전화해가지고 막 청와대에서 임성근 이런 사람들 뭐 빼내려고 책임 안 지게 한다고 막 전화해대고 이 짓거리를 안 했으면 그냥 그럼 징계로도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그놈 애가 없어서 몰라 그런 말. 그래 동생도 있고 있잖아요. 동생 없나? 누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는 사과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과를 잘하는 게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잘하는 게 책임을 지겠다가 아니라 사과를 잘하는 게 되게 품위를 지키는 거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했고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로 이제 발생을 했고 이러면은 대통령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인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무 죄송하다. 앞으로는 정말 그런 지점들은 중요한 인사 기준을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막 이재명 대통령 욕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그래, 이병태가 진짜 또라이긴 했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일인데, 그러고 넘어갈 일인데, 근데 사퇴 공고 수용했다. 나갔다. 끝. 예전에 이병태 나가가지고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 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고위 정치인들은 책임을 잘 져야지 돼요. 그래야 멋있어. 근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간장종지다. 간장종지. 간장종지다. 김진희님, 이재명 대통령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 방에 슈퍼팀만 있어요. 여기서 막 울면서 우리 대통령 그런 분 아닙니다 하는 것보다는 설득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막 운다고 막 나도 같이 울고 이런 거 안 하는 방이에요. 우리 방은 냉정한 방이에요. 우리 방은 그러니까 냉정한 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죠.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욕을 했습니까? 난 욕도 안 했어요. 심지어 저는 되게 질 높은 비판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할 일 해. 검찰개혁 해.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도 잘 해.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인사 이상한 거 하지 마. 그리고 인사 저렇게 해가지고 사고 났으면 사과해. 그럼 우린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우리는 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오늘 뭘 하는지, 오늘 어떤 욕을 할 건지 한번 찾아볼까? 이런 사람 아니라고요. 할 일 없습니까? 그래서,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니까 지금 되게 나는 오늘 이성윤 의원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김민석 총리는 그때 의원일 때, 계엄 때 왜 안 나왔냐고. 감기 먹고 왜 잤냐. 이 얘기를 이제 오늘 글로 올려서 물었다만요. 사실 그거 이제 약간 금기어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성윤 의원, 막 약간, 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성윤 의원이 이 방송을 보시고 그 얘기도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김민석 총리는
본인이 당대표 안 되면 호남 메가 프로젝트 다 무위로 돌릴 거냐고. 군공항 막 지금 이제 수용하고 막 이거 한다는 거. 이 사업이, 자기 당대표 안 되면은 실패하는 거냐고. 나 꼭 누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니, 지금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도 그걸 끊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호남에 막 들어가서 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나는 똑같죠, 여러분. 두두두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 똑같죠. 똑같은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마치 이제 그 당대표 김민석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런 오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김민석 총리가 되든지, 뭐, 정청래 당대표가 되든지, 호남 지원은 지금 발표는 그대로 맥시멈으로 간다. 전혀 이건 당대표 선거랑 상관이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되면은, 김민석 총리는 호남 메가 프로젝트에 부대하는 입법을 막 완전히 그냥 깽판 칠 건가요? 궁금해서. 나 순수하게 궁금해서. 순수하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본인이 당대표가 안 되면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다 이제 지원하는 법률도 통과 안 시키고 다 막 그렇게 할 건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냥 메가랑 청래 둘 다 줘. 호남이시구나. 네, 투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청래 대표가 호남에서 돼도 호남 메가 프로젝트는 굉장히 성공을 할 것이다. 오히려 더 성공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뭐지? 누가 김민석 쪽 사람들이 검찰개혁이 뭐 차기 총선을 뭐 승리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민석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친명이라고 타령했던 사람들, 검찰개혁이 그냥 선거 구호였던 거예요. 진짜 하려는 개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제발 고발 사주 사건 좀 국정조사 좀 해달라고. 제발 이거 좀 사건 좀 밝혀달라고. 저 새끼가 그랬는데 제발 수사 좀 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귓등으로 들렸겠습니까? 검찰개혁. 야, 우리 지금 선거 구호야. 우리 지금 180석 해야 돼. 검찰 지금 막 완전 핑계 대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무슨 다시 총선이에요. 아니, 그러면 검찰개혁은 영원히 안 돼야 되는 건가? 영원히 안 돼야 되는, 막 닿지 않는 먼 미래에 막 미지의 뭐 어떤 그런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오지 않는 미래에 검찰개혁이 있는 건가? 저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잠수함 나가리 소식은 아직 뉴스에 나오지도 않네. 나가리 됐다고 아까 우리 속보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최재원님, 하루 7시간 푹 주무시고 하루 8시간 집중해서 일하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주말은 좀 쉬셔도 됩니다. 아니, 일은 방향을 잘 잡아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나가리입니다. 이거 나가리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이제 캐나다가, 독일을 선택을 했어요. 독일을 선택했어요.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거, 이러면은, 그냥 우리 방송에서,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이미지를 옮길게요. 내일 하나오션이 주식이 떨어지려나? 제 방송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주식 게시판에 벌써 난리나.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외교, 안보, 뭐 이런 성과들은 우리 안에서 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거는 불운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모든 계약을 다 따낼 수는 없으니까.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우리 잠수함이 얼마나 이제 좀 괜찮은지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개혁이나 내부 개혁 문제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의석수가 모자랍니까? 뭐가 모자라요, 지금?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거나 하라고. 그러니까 저런 거에 막 신경 쓰면서 막 개혁은 뭐 조용히 또 나중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되겠냐고요. 안 되죠. 오늘은 몽골에서 엑스 안 하시나?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뭐 좀 더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이거를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갖고 오면 대박이었던 거지. 이게 막 이것 때문에 막 그 이재명 정부가 무능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이거는 어쨌든 근데 막 잠수함 간다고 막 오만대 막 대통령 비서실장이 막 가고 막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들 그 기대 심리 높아졌겠죠. 근데 그런 것들 막 해외 외교 막 이런 거에 막 성과가 대단한데 내부에선 그런 거 뭐 뒷받침도 못 해주고 정청래 욕하고 순방 갔다가 오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고 이러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안에서 저런 거 뭐 캐나다 뭐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이 그냥 개혁이나 하지. 이병태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이런 분란도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에휴, 정말. 그래서 그러고 제가 이제 오늘 뭐 요거는 좀 같이 보고 싶어서 배제고 사태예요. 배제고 사태인데 그래도 이거는 좀 예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배제고 교장이 눈물의 사과를 했어요. 야구부 주장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이 어쨌든 방문해서 사과를 했어요. 어쨌든 그 각자 이제 사과문도 낭독을 하고 어쨌든 진심으로 죄송하고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야구부 주장은 성수술의 부적절한 발언들과 행동들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광주 제1고 선수들과 학부모, 광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모든 선수들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됐다. 이러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그 교장 선생님도 이렇게 그 자신 잘못 가르쳐서 이렇다고 막 눈물도 막 하고 이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광주 제1고는 또 교장 선생 광주 제1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양교 모두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명문 학교다 이러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과 잘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수는 반성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징계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징계는 왜냐면 이게 이걸로 퉁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런 표현들이 와 인생 진짜 완전 나가리 될 수도 있겠네 라는 정도의 위협은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에 대한 사과는 이제 뭐 사과한 것은 사과한 걸로 그리고 이제 뭐 징계는 별도로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부총리는 아직도 성역 타령이냐 하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나빠요. 이병태 같은 사람, 이진숙 같은 사람. 그러니까 퉁칠 생각은 이거는 혐오 표현이네 이런 부분은 중대한 문제다. 그리고 헌정 질서에서 명백한 사건이잖아요. 명백한 사건. 이거를 성역이냐 타령할 문제가 아니라 무슨 다시 이미 확정되고 이 평가가 끝난 사건을 갖다가 성역이냐 하면서 막 똥물로 막 뒤섞는 이런 짓은 단호하게 단절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토요일 날도 얘기를 했는데 제발 5.18 뭐 4.3 사건, 4.19 혁명이나 뭐 각종 이제 그 국가에 의한 폭력 행사 항거했던 이제 시민들의 이제 역사는 이런 식으로 왜곡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왜 성역이냐, 성역이다, 왜 성역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살아 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살아 돌아올 수 없. 광주 제1고는 그때 이제 그 5.18 때 그 시민군 막 결성해가지고 투항하러 나갔던 그 되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광주의 명문고입니다. 단순하게 광주에 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저 고등학교 역사가 굉장히 굉장히 역사적으로 박수받아 마땅한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 돌아올 수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족들은 성역이고 싶겠습니까? 같이 앉아 성역 같은 거 안 해도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고 웃으면서 떠드는 가족이 살아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모욕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 자식 어린이들 막 애기들도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막 다 갈려가지고 막 뇌가 다 터지고 막 시신 훼손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취 나는 거를 홍어 타령하고 그게 정신병자죠. 그렇게 모욕하지 말라고요. 왜 모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마치 괜찮다. 그리고 그게 뭐 아직도 광주 타령 하냐 뭐 이런 소리 하고
막 그리고 아직도 무슨 북한군 개입설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정신병자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럼 그 사람들이 전혀 그 자신의 가족들 다치는 것도 이만큼도 못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시체가 돼서, 시신이 돼가지고, 막 고립돼가지고 그렇게 7년을 싸우고, 그거를 자신들이 할 수 없으면은, 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는 저는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심으로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구업을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쉽게 생각한 게 뭐냐면, 말을 막 해. 말을 막 하는데 여러분, 저는 막 약간 좀 막 만화 같은 거 믿는단 말이에요. 만화 같은 거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러니까 뭐 종교를 떠나가지고 살인하면 뭐 여기서 죄 안 져도 저 지옥 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지옥인지 상관없어. 뭐 약간 뭐 천주교식 지옥이든 뭐 불교식 지옥이든 뭐 서양식 지옥이든 뭐 동양식 지옥이든 어디 가서든 사지가 뒤틀린다고 생각해. 사지 맨날 찢기고 혀 맨날 꼽히고 맨날 뭐 이렇게 영원한 고통 안에서 있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로 남을 괴롭힌 사람은 계속 혀를 뽑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그런 정말 나쁜 식의 행동들은 정말 자식들도 문제가 될 거고요. 대대로 그게 악이 남아요. 하지 말라고요. 남을 함부로 조롱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찍이라고 표현해주기 좋죠. 그냥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천벌받아요, 진짜로. 그리고 막 일배 말투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일배라는 그거를 공식적으로 그냥 우리 사회에서 배제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진짜 처참해진다고 생각해. 처참해진다. 지구에도 지옥이 하나쯤 있어야 된다.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요즘 인성교육 좀 잘 시켰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막 보는 사람도 힘들죠. 고통스럽고. 근데 그래서 안에 막 진보들 막 좋은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도 무슨 일배 문화가 잠식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그래도 하도 제가 이제 저만 그렇겠냐 싶지만 어쨌든 유이재명 이름도 못 들 때 내가 유이재명이 수장은 이재명일 수도 있다 하면서 유이재명 정신 이상한 사람들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 극우다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한 6개월을 그 발언을 했는데 요즘 좀 기가 죽은 것 같죠. 약간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얘기들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다. 그리고 칭찬을 못 해줘도 모욕을 하지 말라고요. 모욕을 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세계적으로 극우가 판을 치고 있고 극우의 시대인 것 같아 슬퍼요. 그렇습니다. 다들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정신줄 붙잡는 게 되게 중요한 미션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미션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뭐 게임 같은 거 한 적도 없고 제가 만화책도 안 보고 이러는데 제가 이런 걸 만들었다니까요. 귀엽고 깜찍하게 가자고. 오늘 작품? 이 사람 일단 믿어볼 거예요. 정청래 대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을 못하기만 해봐라. 못하기만 해봐라. 그래서 네, 곰탕제로 푸우님 오늘 좋은 말씀을 받들어서 혀 안 뽑히기 위해서 착한 말로 지랄을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 들였냐. 제가 이 눕기 딴 거 보십시오. 내가 딴 거는 대충 하고 싶은데 얼마나 매끄럽게 잘 땄냐고. 근데 정청래 대표가 좀 너무 잘생기게 나왔죠. 이러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거 약간 피규어 누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당 얼마예요? 몰라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에 대해서 반성했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어쨌든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참 총리할 때 시절에 자기가 못했던 걸 왜 남 탓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개혁이 총선 구호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저들의 그 괘씸한 거는
그러니까 그런 범민주 진영자들한테 약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아, 우리 할 수 있는데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지롱. 용용 죽겠지. 다음번에 우리 또 찍어주겠지. 지금 안 해야지. 나중에 또 찍어주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나중에 이제 검찰이 이것도 통과시키면, 아, 그럼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뭐 한다고 해달라고 할 게 없네? 그러니까는 우리 그때까지 이제 검찰개혁 하지 말자. 왜? 우린 또 배지 달아야 되니까. 뭐 이런 소리.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어쨌든 정청래 당대표가 마음 단단하게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총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김용민 의원 앉아가지고 개혁에 이제 막 이상한 짓 했던, 그 의원총회에서 막 이상한 짓 했던 사람들 다 명단 적어가지고 큰일을 도모하자. 이랬으면 좋겠다.